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데이터 기술관실 프로널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식당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야 되는데, 알다시피 아침에 추경 예결위 심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지금 다른 또 회의 가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민아 이사장님이나 다른 발표자 하신 분들이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가 먼저 발표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국가 환경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님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고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데서 상당히 부담감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안도에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럼 간단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미세먼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최근에 어제도 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슬라이드 만드는 자체가 좀 부담되는데요. 간단히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우리 머리카락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PM 2.5, 그러니까 0.001mg이죠. 1mg이 안 되는 100분의 1 크기의 먼지다. 오늘은 입자상 물질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스상이 뭉쳐가지고 입자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인체에 영향이 피해지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왜 유해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2013년도에 국제환경연구소에서 PM 2.5 지금 이제 PM 1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FFO에 침투이 돼서 그리고 피부암부터 해서 혈액순환계 장애까지 그리고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동부가 아시아 국가가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조기 사망률이 600만 명이 난다, 300만이 난다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산술적으로 해보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상황은 어떤가? 그다음 쭉 저희가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아마 언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 또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줄고 있다. 왜 국민들은 체감을 못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도권 대책이라든가 대기환경 대책을 하면서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3년도 이후에 줄고 있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아시겠지만 2013년 12월부터 대규모 스모그 현상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거의가 우리 이 정책의 반복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결정하는 3대 요인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배출되는 거,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 중국, 최근에는 북한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0% 이상 유입되고 있다. 물론 이제 다른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또 몽골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상당히 러시아 쪽에서 오다 이런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들고 되는 게 기상여건입니다.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정부가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미세먼지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배출 변화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실 상으로 생각대 동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하시고 혈액발전소에 대한 조기 피해제 하시면서 저희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출량이 소위 말하는 정부에 말하는 캡스 데이터, 국가 배출량 자료가 14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14년 배출량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 작년에 11.8 대책을 만들면서 35.8%가 줄이겠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대책에 대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30만 4천 대비 한 7.2% 정도 줄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9.4% 줄어나가고 있다. 올해는 12.4%입니다. 보고 드리겠지만, 국외적인 요인은 가장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사례를 접했는데요. 중국도 2013년 이후에 대기 오염 방지 계획이라고 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18년부터는 남천 보유제에서 코로나를 지키기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생태 능력 효과를 선포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 속도에 비례한 환경에 인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주의였지만 이래저래한 성과를 보면 역시 베이징 같은 경우는 35.8% 정도 보시면 약 98에 넘었던 것들이 58까지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2배 이상의 수치지만 상당히 지금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 근접해 있는 산동성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베이징에서 공장이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일부 산동성의 경제발전 속도 때문에 발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강하시지만 저희가 여기 보시면 확인한 바로는 화력발전소를 강제적으로 이전한 것지는 않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산동성도 상당 부분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변화입니다. 기상변화가 상당히 저희 동부가 대기질 정체에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출량이 물론 작년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대로 상당 부분 줄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없고 고농도 특히 올 3월달에 고농도 발생했을 때는 과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결국적으로 기상변화 요인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올 겨울에도 상당한 비라든가 눈이 오지 않았다는 겨울이었고요. 또 풍속도 대기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풍속도 상당히 부분 줄었다. 특히 올해는 아시다시피 기상청에서 엘니뇨 현상까지 예측되느라서 평소보다 1, 2도 나빴던 것들도 상당 부분 기상 변화가 되고 있고, 실은 중국이나 한국의 많은 연구들이 이제는 기후도뿐만 아니라 기상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나라의 대기 정책의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기 정책의 획기적인 것들이 실은 8%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때 외국의 선수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거체에 대한 고시였죠. 고시를 제정하면서 규제가 들어갔고 2000년 올림픽 때도 월드컵 때도 일본과 대기들에 대한 경쟁 때문에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차가 녹음이 되고 여러 가지 대기 정책에 획기적인 편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5년에 알다시피 수도권 대기 때문에 수도권 대책이가 되는 사실이고요. 시정부 들어와서 이제 2017년도에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구육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기되고 그를 따라서 올 2월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TSP라고 총부유분실 뭔지를 측정했지만 더 이상 TSP는 학대라든가 저희 정책하는 데서 큰 의미가 없어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PM 2.5 아까 말씀드린 대로 PM 2.5를 측정하고 본격적으로 위해성으로 저희가 정책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외국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런던 스모그는 워낙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1952년에 4,000명 이상, 또 8,000명까지 인명을 앗았던 거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 런던하고 우리 서울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배출량이라든가 여건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출량은 좀 작은데 거기도 뭐 그런 섬나라지만은 유럽 북부 유럽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영향을 받는 국가이고 또 자체 배출량도 많고 그런데 왜 런던은 이렇게 오염물질이 계속 줄고 오염도라 해봤자 한 68 정도가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0까지 올라가고 포함일까 뭐 다른 발표하신 분도 있겠지만 에너지 집약도라든가 발전 양이 줄이고 절대적으로 배출량이 그럽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일정한 패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여름과 또 겨울이 편차가 심한 상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런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진입 제한, 로우 에미션 존을 해서 더 시내에 오염물질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진입 제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량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LA도 상당히 아시겠지만 광학 스모그 1952년에 큰 재난 수준에 경험했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 역시 아시겠지만 기간제를 들어서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예 주정부에서 부가 재정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속도로 건설 비용 같은 것들을 아예 대기 오염 방지 백 SIT라고 해서 세우지 않으면 지방에 내려보지 않는 강력한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로 20에서 10까지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도 도쿄 동경도 지사가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에 매연을 보여주면서 미세먼지도 전략을 했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국민성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무 경유차의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3% 정도. 경유차 전체 비용이 3% 정도인데 불구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특히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스터디해 보면 그냥 폐차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에서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10년 이상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경유차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이징 사회는 사회주가 체계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 신문사는 아시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성과 판단의 기준이 또 면책이나 이제 승진의 판단 기준이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만큼 뛰었느냐가 그 성이라든가 현에 가장 큰 상벌의 기준이 돼서 각 성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아직 초보적인 단계지만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농도 개선이 됐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요즘 중국 정부에서는 좀 더 말씀드렸지만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해상 가면 한국
내 미치는 영향 여부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정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소극적이나 피했는데 요즘에는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영향 여부는 서로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 사회에 그제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마 이런 자신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연구에 대해서 해외 저널에 발표하고 지금은 각 글로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손가락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면적으로 나서려는 약간의 반변화를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것때 예전처럼 모른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협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바뀌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생원은 다양한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발생원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 가스장들이 1차 소위 말하는 1차 배출,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이 가스한 물질들이 공기중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1차 프라이머리 미세먼지와 세컨더리 2차 미세먼지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 메커니즘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있는 아모니아 성분과 반응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배출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 분야가 많습니다. 다른 배출 업체들이 많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송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환경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중차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쿠션이 밀고 추체 판매라든가 밀고 있고 그게 풀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 영향은 중국에서 발생한다 해서 옮기는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배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백명이라든가 사회상의 측정 데이터를 보면 그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한국의 데이터냐, 한중이 같은 데이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외영향은 저희가 국내에 여러 전문가도 계시지만 다 학술을 보시면 다 나오실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US 나사와 같이 프로세이프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5월달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50에서 48. 최근에 이제 국내영양과학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리고 올 1월 달에를 보면 이게 영양요인이 12월 달에는 국외에 영향이 컸던 거고요. 5월 달에는 국외 영향, 중국 영향이 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때를 빌려서 중국의 류 대변인이 그때 대규모의 대기 이동을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고 환경으로 왜 이때 얘기 안 하느냐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거리 이동 물질에 대해서 메탄 기타 가격이 시작하게 되면 다시 과학적인 테이블로 들어가서 책임 소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학하신 분들과 더 전문가에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되면 일부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중국의 수혜에 놀아날 수가 있다. 제가 중국이 줄여야 되는데 중국은 안 줄이고 이것만 연구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제약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요. 일반적인 사회가 미세먼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정부에서는 농도가 높아졌다는데 왜 농도가 생기고 5월, 3월달까지 이게 생기느냐 불안해 계시는 거고요. 많이 제감됐다고 하는데 체감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이 이 영향력이 있다는데 이런 선택권도 하는데 중국은 뭐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불만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줄 것인가? 정부의 대책이 이루어진 게 실은 96년도에 63대책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못했습니다. 그때 목표가 저희가 12%였고요. 그 당시에 크림 디젤의 신화라든가 아시겠지만 그때 화력발전소가 많이 증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환경부가 중심이 되었고 국제공동연구로 연구 단계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정책 방향은 결국은 공중기 체감할 수 있으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식단 배출량의 35% 이상을 줄여야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다.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목표를 22년을 잡았던 거고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가 됐던 크림 디젤 그리고 석탄 발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한 부분이고 어제 출범했습니다. 기후환경회의가 있고 원기호 대표가 미팅을 통해서 실제적인 환경부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교육적으로 독부가 호흡 공동체를 위한다면 서로 반목과 지시가 아닌 한국과 중국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시아르테처럼 국제 협약을 가야 되겠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일을 국민들과 함께 또 기후 환경회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비전은 국민의 호흡권 그리고 정부가 호흡공동체를 마련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2022년까지 17, 18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마치겠다는 겁니다. 노트에 비운다. 상당히 도전적인 노력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면이가 이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지금 올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삭감량이 그때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규제와 함께 이번에 수용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점을 이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하는 17, 18을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중요한 대책들을 한 2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5가지 약속입니다. 말씀드린 것 202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건강 영향을 줄여 나가는 것들. 그리고 오면 안 되겠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번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중국 등 국제사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해 나가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를 갖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가 5개의 과제로 인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영양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지만은 미세먼지 시즌제, 고농도가 예상되는 겨울의 좋은철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가 되겠고요.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비상대금 조치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끔 시도와 함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3월달에 겪으면서 이 7일간이 지속되는데 정부 대책은 5년 대책이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단계적 강화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고용도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기후제 사업장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사각지대했던 국방 군용 문자라는 이유로 번거시를 쓰면서 수도권에 있었던 군용 차량들 그리고 농업부자에 알 수 없었던 암모니아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항만 3박 특히 인천이나 일산 모든 항구 도시에 있던
대규모 벙커 시류를 사용하고 있는 선박들, 그리고 거기에 하약 장비들,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이 과연 조건이라든가 도시의 성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발굴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유차 관련해서는 조기 폐차도 있고요. 5년 이전 차량들은 아예 처리 장치가 안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아예 폐차를 시키든지 매연자 장치 되든지 이렇게 저희가 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통합 차량들, LPG와 사업들, 물론 LPG가 불지효과지만 당장 차종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소한 청정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많이 저희가 고민하는 분야가 건설기입니다. 건설기는 전혀 건설기 관리법에 의해서 통계도 받지 않고 또 도로를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조립 교체라든가 엔진 교체 그리고 저공해야 사업을 할 거고요. 이런 차량들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규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빈자리는 친환경차 배치하게끔 저희가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13일 날 국회 통관 교육법에 통장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소규모 사업장들이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면서 그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후 배출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저희가 올해 하는 거고, 특히 서울시나 저희 환경부 하고 있는 도시 난방에 대한 알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좀 나왔지만 배출업소가 실제로 데이터를 들어가고 속이는 문제, 어떻게 감시하고 한다고 생각.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과 이제는 첨단 설비를 이용해서 굳이 굴뚝에 올라가지 않고도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IoT 기술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공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어린 규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정책 담보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와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과 협력은 그동안 연구 단계였다면 이제는 조기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모의급 정책을 협의한다든가 그리고 온실가스처럼 자발적인 구속되지 않은 비구속적 자발적인 목표를 세워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출됐을 때 정부와 협약으로 맺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미세먼지 정보센터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센터, 관리센터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별도로 구역별로 한두 개씩 저희가 설정을 해서 실증 연구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예보 서비스도 확대해서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민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 소통도 저희가 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짜 뉴스로 이렇게 공유가 있도록 제대로 된 국민 정보를 줄 수 있는 포털도 운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과 함께 사안 논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기후환경위가 출범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그동안 입법 예고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공무원들에게 입법 예고하면 국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경찰 주려면 에너지 상대가격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러면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고통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다 2030년, 40년에 경유차 퇴출한다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냐,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소력발전소 지금 일부에서는 연장한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소력발전소
같은 걸 뚫어낸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이해 당사자와 함께 이런 부분들 정부에 자문하고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법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이후에는 정부 내에 각 부처가 이슈가 돼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8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수도권법이 확대돼서 전국의 번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한 자동차에 대한 의무 판매, 의무 보험 목표제에 관한 부분들, 또 지하약사라든가 실내 공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세먼지 정보센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빠르게 올 하반기, 이때는 내년 상반기에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입니다. 여러 관심도 많으신데 비용들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숫자상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는 한 두 가지였습니다. 규제 정책으로 가는 게 있고 규제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 가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금 정보라도 제일 강한 것이죠. 그러면 돈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은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차를 바꾸는 문제는 개인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더라도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 배차라든가 영세사업장 같은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에 이런 육상 전원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가정에 전원시설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신형제 보호에 대해서 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정부 내에서는 미세먼지 예산만 1.4천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 거고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로 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저희가 말씀드린 바 2022년도에 35.8%를 줄이는 것들을 1년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폭력을 입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정량화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 예를 들어서 지하약사의 공기를 줄이는 것들은 정량화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연구하는 부분도 정량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정량한 걸로 봐서는 한 14.9% 줄일 수 있다. 이런 목표 하에 추경을 준비를 했고 국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시물을 좀 많이 청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